자, 일단 기름을 한번 맞춰보시죠. 1월에 가장 많이 전기차를 판 기업은 누굴까요? 1등은 바로 기아입니다. EV 시리즈가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2등은 테슬라라고 해서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등이 당연히 현대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찍어준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태양광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던 하루였는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태양광주가 그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경제 소식은 뭐가 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AI 에이전트 쇼크. 저는 미국 증시는 AI 모델이 기존 소프트웨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로 하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또 뭔 소리인데 무슨 이상한 악재를 갖고 왔냐 하고 봤더니, 자, 얼마 전에 봤던 몰트북 이야기 기억나시죠? AI가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행동하며 스스로를 도구가 아니라 직원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AI가 직원처럼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 소리냐? 바로 엔트로픽이 내놓은 클로드 코워크, 이게 바로 어제 증시 하락의 주범이었는데요. 이 클로드 코워크는 법률, 영업, 마케팅, 데이터 분석 업무가 가능한 플러그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럼 얘가 뭐 할 수 있는데 계약서를 검토하고 문서를 분류하고 정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사용되었던 소프트웨어들은 작업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뭐 영상 편집을 하든지 자료를 정리하든지 우리가 직접 해야 됐다면은, 하지만 이제는 AI 혼자 그 작업의 결과물까지 전부 다 처리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뭐 영상 편집 프로그램 혹은 뭐 사진 편집 프로그램 아니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등등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체와 데이터 서비스, 리서치 서비스 기업 등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투자했던 사모펀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해석되면서 급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해 가시죠? AI가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A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A라는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요. AI가 지 혼자 다 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제 슬슬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연계적으로 터지는 게 문제입니다. A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가 이제 돈이 안 되면은 투자를 안 하겠죠.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AI 전체 파이가 오히려 줄어드는,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AI 때문에 AI 투자가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러한 악재가 나타나면서 어제 증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어제 1.4% 하락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룹인 어도비 그리고 인투이트 7%, 10%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어제 위고비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실적 감소 우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노보노디스크가 올해 아쉬운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경쟁 심화로 인해 약가 인하 압력이 거세져서 오젬픽과 위고비의 독점 지위가 약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안 찾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나오니까 수익성이 나빠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14% 넘게 급락하는 모습. 자, 다만 이러한 소식이 나올수록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이 약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좋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약을 찾을 때 더 싸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태양광에 무슨 일이? 자, 오늘 태양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 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머스크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양광이 중요하다라고 설파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지구에서는 이제 빠르게 대체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ESS가 해답이고, 그리고 우주에서는 태양광만이 해답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관심을 받지 않다가 이 와중에 중국 태양광 업계랑 실제로 머스크가 접촉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일론 머스크, 트럼프 그리고 젠슨왕과 함께 세계 3대 리딩방 수장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쏠리며 오늘 태양광 관련주가 크게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 기대감만 가득한 거 아니냐, 우주의 태양광 그게 도대체 언제 될까,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는 꿈과 희망이 주가로 환산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전기차 판매량 오르고 있다. 전기차 캐즘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봤죠. 그래서 저는 내신 전기차가 그렇게 안 팔리나 진짜 망해가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판매량이 당연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좀 더딜 뿐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작년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2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렴해진 전기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산 전기차가 저가 정책을 작년부터 시작했고, 올해는 테슬라도 저가 정책을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픽이 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결국 자율주행이 이제 제대로 나오는 그때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차전지와 자율주행을 세트로 보고 쭉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1월 전기차 판매량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름을 한번 맞춰보시죠. 1월에 가장 많이 전기차를 판 기업은 누굴까요? 1등은 바로 기아입니다. EV 시리즈가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2등은 테슬라라고 해서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등이 당연히 현대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차가 아니군요. 바로 비아디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현대차는 어디 갔냐? 4등에 위치한다고 하고, 각 판매 대수는 기아 3,600대, 테슬라 1,900대, 비아디 1,300대, 현대차 1,200대 순으로 현대차보다 비아디가 더 많이 팔린 그런 1월이 되었다고 해요. 사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산이라서 손이 좀 안 갈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비아디가 이제 가격도 싸고 또 글로벌에서 이제 절대 무시당할 만한 그러한 기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아디의 판매량이 꽤나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제 앞으로 중국산 전기차를 도로에서 많이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호텔 신라 목표가 하향. 중국인들이 온다고 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호텔 신라, 하지만 목표가는 하향되었다고 하는데요. NH투자증권의 호텔 신라에 대해서 공항 면세점이 별로라며 목표가를 58,000원으로 하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항 면세점이 어떤데요? 공항 면세점 매출은 8,500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적자라고 합니다. 야, 진짜 어떻게 8,500억 벌고 적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럼에도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실리콘2 하락이 과도하다. 어제 실리콘2가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좀 특별했죠. 고다이 글로벌이 한성 USA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경쟁 심화 걱정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KB증권은 유통 경쟁 심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한성 USA의 주요 거래처와 지금 실리콘2의 거래처는 겹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락은 과도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말인즉슨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 실리콘2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일단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입니다. APR 엄청난 실적, 하지만 세로. 오늘 APR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실적은 당연히 역대 최대를 써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매출이 얼마인데 1.5조 원이고요.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2.1조 원을 제시. 매출이 이렇게 높은데 야, 가이던스가 이렇게 높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성장률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크게 급등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장중 10%나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세론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 하락하는 모습.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친구들은 첫날에 이렇게 세론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은 뭐야, 언제 신고가 썼어?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많으니까 APR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령자도 일한다. 보통 나이가 많이 되면 편안한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을 듯한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률이 70%를 넘겼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고령자는 55세에서 64세를 말한다고 하는데, 은퇴 후 편안한 노후 생활을 우린 모두 꿈꿨지만 오히려 다시 일자리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사실 예전엔 70, 80 정도 되면은 이제는 저기로 가야겠다, 저 멀리 가야지, 이런 세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70, 80 예전이랑 완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예전 고령자와 다르게 지금은 건강한 고령자, 이렇게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 60대와 지금 60대는 완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더 일을 찾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은퇴 이후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소득이 영원이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50대에서 60대 넘어갈 때 은퇴를 했는데 아직까지 연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가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이야기는 아니지만 키리분들이 또 유튜브를 자주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꼭 다룰 필요가 있겠네요. 자, 가장 유명한 유튜버죠. 쯔양을 사칭하는 사기 행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기가 나왔냐? 틱톡, 쇼폼 등에서 영상을 무단으로 올린 뒤 거기까지는 키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 기리또 사칭하는 게 진짜 많죠. 저 기리또 그런데 저보다 유명한 쯔양이라든지 다른 유튜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까진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다가 후원금을 요구하면서 불우이웃을 돕겠다 하면서 자신의 그러니까 사기꾼의 계좌를 올리는 경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상을 불품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후원금을 보다 보면은 아유 좋은 일 하려면 돈 보내야지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게 사기라고요. 자, 그러니 기리분들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찌양뿐만 아니라 저 기리도 그렇고요. 계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어디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등등 전부 다 99.9999% 사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은 기리분들한테 절대 뭔가를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입니다. 무신사 올해 60호점까지 낸다. 무신사가 오프라인 지점을 총 6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은 총 33개였는데요. 앞으로 더 늘린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게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합니다. 최상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도면 100호점 출점까지 2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니파 바이러스.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잠복기는 4일에서 3주,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초기 증상 후 뇌염까지 악화될 수 있는 감염병이라고 하죠. 물론 치명적인 만큼 사람간 전파는 제한적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인도에서 이게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주가 잠시 관심을 받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적신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흐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이 와중에 마이클 버리는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경우 여기저기서 큰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스트레티지 있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6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만약에 떨어지면 존립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더 하락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떨어지면은 가상자산 채굴 업체들이 파산하게 되고요. 보유한 준비금을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겠죠. 코인과 금을 묶어 파는 토크나 금속 선물 시장이 위협을 받게 되고 멀쩡한 금 가격이 또 떨어지는 이걸 보통 우리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혹시나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만약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면은 모든 자산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마트에서 로봇을 팔아요. 자,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마트 영등포점에서 유니트의 로봇을 팔고 있다고 해요. 왼쪽에 보이는 요 로봇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원 로봇이 판매 중이라고 하며 가격은 3,100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로봇, 바둑을 같이 두는 로봇도 있다고 해요. 그런 로봇도 전시 및 판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 근처에 사신다면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는 약간 전시의 성격이 강하겠죠. 하지만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은 진짜 우리가 하이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카트에다가 로봇을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러한 풍경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를 같이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